추세 추정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데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12월은 특히 우리나라는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못 받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완화된다면 그게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HBM은 내년이 진짜예요. 저는 오히려 DDR4, DDR5보다 HBM이 더 강력한 이유가 경쟁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2월 네. 어떤 주식을 가지고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시장에서 산타랠리는 없었다. 네. 이 남석관 회장님은 그렇죠. 이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저도 그건 아마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맞습니다. 이슈일 거라고. 네. 그러니까 12월 달 우리가 이제 11월 말서부터 12월 이 공략해 나갈 주식 네. 어떤 주식을 가져가야 될 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네, 11월 중순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해볼 만한 거는 포스코 DX는 뭐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일단 포스코 DX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다만 좀 무서우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포스코 DX는 다른 어우, 이체전지와 무섭네. 상관없이 옆에서 잘 버티고 있죠. 왜냐하면 보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뭐 시장이 많이들 알려진 전략이니까 11월 말까지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계속 받쳐주는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12월 1일부터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결정이 나고 그 편입이 확정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11월 말까지는 계속 따라 들어온 외국인 수급들도 있고 또는 그 수급을 이용해서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에 안 파는 경향들도 좀 있죠. 한미반도체도 8월 말에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됐는데 요날 편입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이 쫙 빠지니까 일정 부분 수익률을 확 20% 정도 반납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갈 길 실적에 따라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DX는 다른 2차전지 주식과 더불어 다르게 혼자서 지금 곳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마 이것도 11월 말쯤 되면 또 12월이 되면 기존에 계속 들어왔던 받치고 있던 수급들이 뚝 끊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받치는 세력가 없으면 빠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거 포스코 DX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최고점에 사셨더라도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11월 한정으로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포스코 DX 네. 지금 보면 지금 MACD 오실레이터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좀 봉이 깎이면서 음봉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좀 네. 단기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가능성 드는. 충분히 있죠. 네. 네. 그리고 5일선이 저 11선을 꺾고 데드 크로스가 나는 어떤 느낌도 좀 들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봐도 좀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일단은 뭐 고점에서 이제 장기 이평선도 이제 점점 이제 힘을 너무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조금 뭔가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정말 뭐 우리가 주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건 이 추세 무너지면은 지지선 깨지면 그냥 빨리 팔아야지 안 그러면 낙폭이 그렇죠. 엄청 클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2차전지 주식들 빠진 만큼 빠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렇지. 주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네. 게 이제까지 급등했던 주식들이 50%씩 조정받는 게 순차적으로 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조심은 해야 된다. 뭐 안 빠질 수도 있지만 혹시나 추세를 깨는 흐름이 나오면 왜냐하면 사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주에서 사실 2차전지와 가장 좀 거리가 있는 주식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비해서. 그런데도 이 주가 버티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 건데 그 이슈가 소멸이 되는 게 빠르면 이번 달 말일 수도 있고 또는 내년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그동안 쳤던 공매도가 환수되는 것 그것도 있겠죠. 코스닥 150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려면 바로 공매도 주가 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은 조금은 이제 여차하면 리스크 관리를 신경 쓰실 필요는 있다. 그 포스코 DX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지금 기업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PER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82배, 네. PBR도 20배. 어쨌건 아주 고평가되고 있다는 거. 네, 요거는 감안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인 요인, 이로 버티고 모멘텀 있다. 네. 이걸로 잘 버티고 빠르게 있는데, 하실 수 있는 분들. 네, 버티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계속 실적이 좀 좋아지는 섹터가 의외로 화장품입니다. 아, 네, 화장품 섹터가 EPS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요즘 그 화장품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국향,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안 됩니다. 일본과 미주, 미국, 유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시장을 다른 개척하는 화장품주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핵심이고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역시나 새로운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잘 안 되잖아요. 주가도 바닥에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조금 그래도 다행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하기 좀 이른데 그와 반대로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주식들 있죠. 이게 미국 향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얘도 어느새 뭐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잉그루드랩 물론 자회사입니다. 코스메카에 잉그루드랩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 보면 아, 많이 올랐네. 네, 뭐 시장 뭐 무슨 일 있어 할 정도로 그냥 자기만의 추세를 계속 이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이 보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밑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졌잖아요. 거래대금. 근데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기는 사는데 뭔가 쉽게 뭔가 팍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가다 제 가장 이상적인 주가 차익 실현이 뭐냐면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 가속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속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팡 터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가 진짜 위험. 왜냐면 그때는 탐욕에 가득 찬 살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그냥 따라 매수 버튼 누르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였냐면 요거 비슷한 사례가 언제였냐면요. 삼성전자 2021년 1월 이때가 딱 그랬습니다. 한번 지우고 볼까요? 요때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주가가 이렇게 얌전히 가다가 이게 가속이 붙죠. 이렇게 가속이 붙었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런 게 진짜 위험해요.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뭔가 가속이 붙으면서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나올 때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진짜 어나더 레벨로 간다. 아니면 역사적인 고점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잘 조심을 해야죠. 근데 지금 화장품 주식들은 지금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있고 다 갑니다. 언제가 끝인지 모르고 여기 인프라코입니다. HD 현대 일렉. 네. 가는데 지금 보면 사실 이런 이게 페이크 음봉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서 잘 고점 조심스럽기는 한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나온다, 이거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거래액이 빵 나온다고 하면 조심은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추세 추종 이것을 그 좋게 보시고 아니면 이걸 좀 그 따라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그 지지선이 깨질 때는 아니다 싶을 땐 빠르게 맞습니다. 손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신 분들이 해야 되는 진짜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유명한 투자자분들도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까지 걸렸대요. 이게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데 그치, 이 심리, 네. 이 손가락 관리가 안 네. 돼서 그렇지. 네. 근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추세 추종 강한 주식들을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역시 뭐 단기 네. 트레이딩 언제든 이걸 네. 하는 거니까 그 위험 지표를 11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11선이 가다가 약간 평평해지거나 좀 꺾이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매도를 매도. 해버린다. 그죠. 어떤 큰 시그널 나오기 네. 전에 조심스럽게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매도를 했는데 우리가 통상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는 뭐냐면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서 아쉬워하는 것보다 혹시나 하고 매도를 안 했을 때 그 종목이 계좌를 싹 망가뜨리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 우리 가만히 두느냐? 더 내려가면 손절만 하면 다행인데 그 주식을 다시 과거에 반등 나왔던 그 경험 때문에 더 사죠. 더 사는데 그 주식이 하락 추세를 타버리고 쭉 내려가 버리면 돈도 못 끼고 계좌도 망가져 버리는 이게 가장 큰 실수죠. 그래서 추세 추정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데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저도 안전 습관들 버려내려고 하는데 그 매매를 하는 뭐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지 간에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네. 요거 하나 그냥 같이 말씀드렸던 이거 보여드리면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 딱 우리가 1단계에 있는 구간, 지금 LG전자가 1단계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구간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과감하게 싸게 사는 거 포기하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자. 네,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보면 이번에 뭐 실적도 잘 나왔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추세를 뚫어내려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구간인데 이 1단계라고 하는 구간이 여기가 이렇게 하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몰라요. 지금이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재미없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가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 고점이 이거 그렇게 하면 사실 13만 원대 지금 주가는 10만 원, 11만 원이 안 되는데 내가 이 주식을 13만 원에 사면 사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더 낫다 이거죠. 이 구간에 이미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거가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LG전자가 추세를 더 만들어내면 그때 매매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안 좋았던 사례가 SK이노베이션이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여기서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엮이면서 좀 빠졌지만 이 주식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돌려서 확실하게 돌렸다라고 하면 정말 좋았죠. 근데 그 구간을 이 박스를 뚫지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 그냥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그냥 뭐 손절매를 하든 하죠. 근데 이런 주식은 그 안에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정유 부분만 해도 사실 20조 되는 가치고 SK온이 또 삐걱거리니까 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긴 한데 나중에 업황 좋아질 경우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뭐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더 완숙미가 드러나고 실적을 정말 뽑아내는 시대가 오면 저는 SK이노베이션 같은 주식은 지금 당장은 사진 않겠지만 관심 종목에 항상 있어야 되는 주식이라고 봐요. 네. 기름 주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배당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 셀과 관련해서도 네. 네. 다만 이게 언제 뭐냐면 이제 SK온 상장할 거 아니에요.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때가 이제 엑시트 타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 LG화학, LG 엔솔 사례처럼 그때쯤 되면 SK온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노베이션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장하면 이제 엑시트를 바꿔치기 해요. 근데 그때하고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환경이 변해서 네. LG화학 때처럼 그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그럴 같은데 수 뭔가 있겠죠. 기존 네. 주주들에게 그 무마할 수 그렇죠. 있는 뭔가가 나올 줘야죠. 것 같은 그렇죠. 거. 네. LG화학처럼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네. 느낌도 들긴 해요. 뭐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이 SK의 평판, 기업 평판, 네. 그 뭐예요? ESG를 안만 부르짖으면 뭐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12월 달 또 매매할 거 말씀드리면 뭐 화장품도 말씀드렸고 그 아까 남석관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저도 12월은 특히 우리나라는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못 받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없다는 얘기가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주주 네. 양도세라든가 네. 이런 걸로 오히려 빠진다. 네, 항상 이렇게 빠졌었어요. 봐야죠. 가장 시장이 좋았던 2020년에도 빠졌었어요. 네, 그때도. 근데 다만 지금 사실 확률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는데 뭐 전망들이 많은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완화된다면 그게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해볼만 할 것 같고 오늘 의류 주식들 아까 잠깐 의류주 말씀드렸지만 관심 없으시겠지만 지금 한세실업 의류주 중에 가장 탑픽을 어디로 봐요?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네. 한세실업, 뭐 감성 코퍼레이션은 요즘에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주식들은 뭐 스노피크가 이제 피크를 찍었는지 몰라도 한세실업 하고 작은 주식은 태평양물산. 이거 좀 작아서 뭐 일부 정치인의 테마주도 엮여 있는 주식입니다. 뭐 이런 주식들 내용 살펴보면 사실 내용이 좋습니다. 공장도 풀로 돌아가고 있고. 근데 뭐 이런 주식들 이제 연말에 한해서는 해볼 만한 주식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세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이고요. 한세실업이 뭐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주식도 지금 편안하게 추세를 잘 만들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 추정치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 있고 나는 죽어도 추측 못하겠다. 싼 거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면세점 갖고 있는 호텔신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텔신라? 네, 왜냐면 내년에 일단은 관광객이 거의 최대치 들어오거든요. 2014년, 15년 한류 열풍 이후에 사드 나오고 나서 중국 관광객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났다가 여기 보시면 관광객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만나면서 바닥이었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즘에 명동 가보면 2014, 15년 때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는 중국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국적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좀 카지노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카지노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는 들어오는 인구수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단체 관광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관광도 개별 하고. 관광을 네. 한다고. 개별 관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쓰는 곳이 어디냐? 그럼 결국은 옛날처럼 막 화장품 쓸어 담는 구간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나갈 때 돈을 쓰는 구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구간 결국은 그 호텔 신라는 기업 명의는 호텔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면세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면세점 사업하고 있는 호텔 신라가 가장 그나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호텔 신라 보면 여기 구간이거든요. 이 정도면 하락도 좀 멈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멈췄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역배열이고 추세도 없어요. 없는데 이제는 한번 저점에서 사해보겠다라고 하는 주식이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도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이 종목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내년 1분기 실적 나올 때쯤 좀 기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커버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가장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쪼커버가 나온다. 그러면 장땅봉 확 나오면서 이제 이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호텔신라. 물론 지금 보시면 내년도 실적 추정치도 보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올해 롯데관광개발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호텔신라가 올해 별로였고 올해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지거든요. 뭐 익사티한 걸 보면 롯데관광개발 뭐 제주도에 이제 드림타워 있는 카지노 있는 이 주식이 더 재무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네. 네, 더 좋은데 조금 편안하게 포트에 싼 주식 또는 저가에 있는 주식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호텔신라가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편안하게 가져갈 만한 주식.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윗골이 닿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네, 왜냐면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식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물론 마음속에 1등은 하이닉스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하이닉스는 왜? 참 그렇잖아도 지금 네. 하이닉스가 네. 이틀 연속 빠지면서 이 차트가 망가진 거 아니냐. 망가지긴요. 추세가 네, 이렇게 전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입니다. 뭐 물론 뭐 잠깐 조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HBM은 내년이 진짜예요. 네, 내년이 진짜고 우리가 AI 서버 증설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DDR4, DDR5보다 HBM이 더 강력한 이유가 경쟁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다 해먹고 있거든요. 내년에 마이크론이 들어와도 점유율이 7%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될까 말까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90%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좀 더 점유율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진짜로 여기 이 양봉이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계단식 상승으로 13만 5천 원을 딱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게 사실 뭐 12월 들어서 재미 없어지면 뭐 조금 더 늘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만약 13만 5천 원이 넘어가면 정말로 따라붙을 추세 추종하는 분들은 13만 5천 원을 넘어가면 따라붙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요게 한번 추세를 타면 대형주들은 그 관성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2016년도 때 한번 봐볼까요? 요때도 요때가 2021년이고 패스. 네. 요때. 네. 2016년 요때. 요때 한번 추세 형성이 되고 나서 계속 쭉 올라갔죠. 계속 요때 2배 반 올랐거든요. 네. 요 구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구간이 정말로 진짜 반등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네. 이때 보면 바닥에서 3만 원대에서 봤던 주식을 어떻게 6만 원에 사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진짜로 편안하게 추세 추정들을 사는 구간은 진짜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는 13만 5천 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난 못 사겠다. 그리고 여기 15만 원이 진짜 고점이거든요. 여기 2021년 고점.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뭐 13만 5천 원 넘어가면 저는 15만 원까지는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15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거긴 더 사야죠.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추세 추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그리고 12월 우리가 공략할 만한 주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황희연 팀장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단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항상처럼 12월 달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언급하신 종목들을 좀 낮은 가격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죠? 네. 네, 네, 그때 돌파 나오고 나서 살짝 눌러줄 때 추세 추종도 무조건 양보 따라잡지 보면 그게 가장 정석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한번 뚫고 나서 브레이크아웃 이후에 조금 조정 주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네. 하이닉스가 딱 지금 그런 구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황희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